어두운 밤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제 허리를 낚아챈 건 분명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둠 속에서 뜨거운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올해 60이에요. 평범한 주부죠. 여러분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저녁엔 남편 기다리며 드라마 보는 그런 일상을 40년간 살아왔어요. 남편은 62세, 성실한 회사원이에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요. 요즘 저희 집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당신, 오늘 뭐 했어? 응, 별거 없어. 당신은? 나도 그냥, 이런 대화가 전부예요. 매일매일.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거죠. 서로에게. 여러분도 그런 시기 있으시죠? 결혼 생활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달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선영아, 이번 주말에 여수 가자. 정호 형이랑 형수님도 같이. 정호. 남편 대학 동창이에요. 키 크고 목소리 좋고 매너 있는 분이죠.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데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선영 씨, 오늘도 예쁘세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여수 펜션에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바닷바람과 함께 시작된 이 이야기.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60세 평범한 주부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날 뜻밖의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바다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면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9월 초 여수 바다는 정말 달랐어요. 여름과는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깊은 색깔이었죠.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영 씨,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호 씨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먼저 오셨네요. 네, 우리가 좀 일찍 왔어요. 윤경이가 바다 보고 싶다고 해서. 정호 씨 옆에 서 있던 윤경 씨가 살며시 웃으며 인사했어요. 선영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무슨. 나이가 몇 갠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호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 날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 선영 씨 정말 예뻐지셨네요. 뭔 관리 받으세요? 정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역시, 티 나더라고요. 걸음걸이부터 다르시던데. 이 사람 정말 말을 이렇게 잘하나요? 남편은 옆에서 가방만 들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자, 그럼 펜션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바다 구경할까요? 윤경 씨가 밝게 말했어요. 펜션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2층 건물이었어요. 나무 데크가 있어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었고 가을의 시작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우와, 여기 진짜 좋다. 남편이 난간에 기대서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정우 씨가 좋은 곳 찾아주셨네요. 제가 대답하자 정호 씨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선영 씨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짐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준비할까요? 윤경 씨 제안에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방, 정호 씨 부부는 산쪽 방이었어요. 여기 진짜 좋네. 오랜만에 제대로 쉴 수 있겠어.
남편이 침대에 드러누우며 말했어요. 응, 공기도 좋고,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가을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 소리도 여름만큼 거세지 않고 차분하고 깊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선영아, 나 좀 누워 있을게. 운전하느라 피곤해. 응, 쉬어. 나도 정리 좀 하고, 남편은 금세 잠들었어요. 평소처럼. 저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예뻐졌을까요? 정호 씨 말처럼. 요즘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까 시간도 많아졌고 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런데 누군가 알아봐 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선영 씨, 저 정우인데요.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네, 잠깐만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정호 씨가 서 있었어요. 뭔가 표정이 진지했어요. 윤경이가 잠들어서요. 혼자 바다 구경하기 그래서. 같이 걸어보실래요? 여러분, 이때부터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참 좋네요. 정호 씨와 함께 바다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었어요. 가을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죠. 윤경이가 피곤해서 좀 쉬고 있어요. 아, 네. 저도 바람 쐬고 싶었어요.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편할까요? 처음 둘이 걷는 건데 어색하지가 않았거든요. 선영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감사해요. 요가 좀 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네요. 정말 좋아 보여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바다를 한 바퀴 돌고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테라스에 가니 남편이 바비큐 그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아, 바람 쐬러 잠깐. 답답해서. 저는 괜히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정호 씨도 살짝 멈칫하더니 자연스럽게 고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별일도 아닌데. 나도 바람 좀 쐬고 왔어. 공기 진짜 좋더라. 정호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고기나 구워볼까? 배고파 죽겠네. 남편이 기분 좋게 숯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윤경 씨도 방에서 나와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어요. 선영 씨, 고기 좀 꺼내주세요. 네, 알았어요. 부산하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어요. 정호 씨였어요. 제가 상추를 씻을 때도 그릇을 나르는 것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나만 보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시작됐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닷바람과 섞여서 맛있는 냄새가 퍼졌죠. 와, 분위기 좋다. 정우 형, 맥주 한잔 하자. 그래, 도연아. 오늘은 푹 쉬는 날이니까. 남자들이 맥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호 씨가 고기를 뒤집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손길이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올까요? 남편도 똑같이 도와주는데 왜 정호 씨만 유독 신경 쓰이는 걸까요? 선영 씨, 쌈 싸드릴게요. 윤경 씨가 상추쌈을 만들어 주었어요. 감사해요. 윤경 씨도 많이 드세요? 술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더 편해졌어요. 정우 형, 우리 대학 때 얘기 좀 해줘. 남편이 기분 좋게 말했어요. 아, 그때 얘기? 정호 씨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뭔가 그리운 기분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정호 씨를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별거 없어. 도연이가 선영 씨 좋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거. 쫓아다녔다니. 나는 신사적으로 접근했어. 남편이 웃으며 반박했어요. 용감했지.
도현아, 나는 워낙 소심해서 경쟁할 엄두도 못 냈는데 정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소심해서 경쟁할 엄두도 못 냈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요? 술이 더 들어갔어요.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었고요. 정호 씨가 저에게 고기를 구워 주었어요. 선영 씨, 이거 잘 익었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때 또 눈이 마주쳤어요. 몇 초였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윤경 씨와 얘기하느라 못 봤지만 저와 정호 씨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공기가 흘렀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시선을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계속 정호 씨를 보고 있었거든요. 선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윤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술이 좀. 바람 쐬러 잠깐 나가볼게요. 그래, 선영아. 바람 쐬고 와. 남편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저는 테라스를 나와 펜션 앞 산책로로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술 기운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 씨? 정호 씨였어요. 어? 정우 씨도 나오셨어요? 네. 저도 바람 좀 쐬려고.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연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죠. 아니에요. 솔직히 선영 씨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심장이 쿵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려왔죠. 선영 씨는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외롭다뇨? 남편도 있고, 그런 외로움 말고요. 진짜 마음의 외로움이요. 정호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리고 왜? 답하고 싶은 걸까요? 테라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왔네. 정호 형. 밤낚시 어때? 바다에서 하면 운치 있을 것 같은데. 좋지. 오랜만에 해보자. 선영아, 윤경 씨, 우리 낚시하고 올게. 먼저 들어가서 쉬어. 남편이 낚시 도구를 챙기며 말했어요. 네, 조심하세요. 저와 윤경 씨는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영 씨, 저 너무 피곤해요. 먼저 자도 될까요? 그러세요. 편히 쉬세요. 윤경 씨는 금세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남편과 정호 씨가 보였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죠.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복잡할까요? 정호 씨가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아까 그 질문이 생각났어요. 진짜 마음의 외로움이요. 맞아요. 외로워요. 남편과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통화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가.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규칙적이고 차분한 소리였죠. 언제부터 잠들었을까요?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 것 같아요. 방문 열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이 낚시 끝내고 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대가 살짝 꺼졌어요. 누군가 옆에 누운 거예요. 잠들었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평소 남편과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거든요. 아니요. 금방 깼어요. 저는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남편인 줄 알고. 그런데 제 허리에 손이 닿았어요. 그 체온이 남편 것과 달랐어요. 더 뜨거웠어요. 그리고 손길도 더 조심스러웠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걸.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고요. 정우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해요. 화장실 가려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호 씨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이 되세요? 제 심장이 정말 멈추는 줄 알았어요. 창문으로 살짝 봤어요. 남편이 아직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호 씨 손이 제 뺨을 살짝 만졌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떨림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미안해요. 정호 씨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손은 제 뺨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우 씨, 왜? 모르겠어요. 그냥 선영 씨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정중하면서도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정호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남편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간절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남편이 아직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낚싯대를 들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남편은 언제 들어올까요? 아직 멀었어요. 채비한다고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향해 다가왔어요. 선영 씨, 저 정말 미쳤나 봐요. 저도요. 저도 미쳤나 봐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하세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호 씨의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더 진하고 더 남성적이었죠. 선영 씨, 네, 저 오늘 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편안하죠? 저도 그래요.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 여전히 낚싯대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정우 씨, 위험해요. 남편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선영 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선영 씨, 정중하면서도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정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선영 씨, 저한테 솔직히 말해주세요. 뭐요? 지금 이 순간 싫으세요?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표정으로 알겠어요. 정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런 감정을. 밖에서 남편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순간 긴장했어요. 아직 괜찮아요. 낚시 정리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정호 씨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이 상황이. 그런데 동시에 짜릿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죠. 정우 씨, 네,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꽂혔어요. 정말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이 떨림을. 창밖에서 남편이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저 나갈게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내일, 네, 내일 다시 봐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정호 씨가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저는 이불을 다시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호 씨의 체온이, 목소리가, 그 간절한 눈빛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정말 남편이었어요. 선영아, 자고 있어? 아니, 금방 깼어. 낚시 재미있었어. 내일 아침에도 해봐야겠다. 남편이 양치하러 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 정말 어떻게 된 거지? 60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수 바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선영아, 일어나. 아침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응. 몇 시야? 7시 반. 일찍 일어나서 바다 구경하자.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젯밤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꿈이었을까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정호 형은 벌써 일어났나? 남편이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밖을 보니 정호 씨가 펜션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 어젯밤 일이 일어났구나. 나 먼저 씻을게. 응, 빨리 해. 아침 먹고 바다 구경하자. 남편이 기분 좋게 말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생기 있고 더 여성스러워 보였다고 할까요? 이런 내가 정말 나야? 아침 식사는 펜션 식당에서 했어요. 토스트와 커피, 간단한 반찬들이 나왔죠. 잘 잤어요? 정호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네, 잘 잤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선영 씨도 잘 잤어요?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은데. 윤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바람 때문인가 봐요. 창문 열어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얼굴이 빨간 건 정호 씨 때문이었거든요. 정호 형, 오늘 뭐 할까? 바다 구경 더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글쎄, 윤경이는 어때? 선영 씨는 어떠세요? 정호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또 그 눈빛이에요. 어젯밤과 똑같은. 저는 괜찮아요. 다들 좋다는 대로. 그럼 해변 산책이나 할까?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커피를 마시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호 씨가 저를 보는 시선이. 남편과 윤경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여행 얘기를 하고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정호 씨는 계속 시선을 피하고 마주치고 있었어요. 선영아, 가방 좀 정리해줘. 오늘 체크아웃이거든. 응, 알았어.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선영 씨, 저 정우예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문을 열자 정호 씨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젯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선영 씨, 네, 집에 가서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연락이라고?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선영아, 뭐해? 빨리 와! 남편이 밖에서 불렀어요. 가세요. 남편이 기다려요. 정호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간절했어요. 마치 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처럼. 체크아웃을 하고 펜션을 나설 때까지 저와 정호 씨는 평범한 척했어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네요. 그러게요.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지만 우리만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걸. 차에 타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기분 좋게 라디오를 틀었어요. 정말 좋았다. 오랜만에 힐링했네. 그러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호 씨, 정말 연락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일까요? 마음 한쪽으로는 연락이 왔으면 좋겠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호 씨의 따뜻한 손길이, 그 간절한 눈빛이, 그리고 그날 이후 메시지 한 통이 제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수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일상은 다시 똑같았어요. 남편은 회사 가고 저는 집안일하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호 씨가 그날 밤이, 그 따뜻한 손길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였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정호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영 씨. 잘 지내고 계시죠? 단순한 안부 인사였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정호 씨도 건강하시죠?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다행히. 그런데 여수 여행 어떠셨어요? 여수 여행이라고?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좋았어요. 바다도 보고 휴식도 되고 저도 좋았어요. 특히 선영 씨와 대화할 수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 정말 그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오랜만에 좋은 대화였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커피 한 잔이라고? 그게 단순한 커피일까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요? 결국 그렇게 답했어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강남 카페에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답하고 나니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집안일하고 TV 보고.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정호 씨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 나는 오늘 정호 형한테 연락받았어. 심장이 쿵했어요. 정우 씨한테? 응. 여수 여행 재미있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 아, 그랬구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정호 씨가 정말 고마워하는 건 여행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오후,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뭘 입고 나가야 할까요? 너무 신경 쓰면 이상하고, 너무 대충 입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결국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입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했고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정말 가도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정호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웃었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났거든요. 커피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정호 씨가 주문하러 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60세에 이런 만남을?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여기요. 정호 씨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선영 씨, 어젯밤 이후 어떠셨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솔직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선영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정호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어젯밤 우연이 아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우연치고는 너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정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들켰네요. 왜 그러셨어요? 선영 씨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는데 40년 동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정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요. 하지만 정호 씨가 제 손을 살짝 만졌어요. 카페 테이블 위에서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참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선영 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40년 전 대학교 때 말이에요. 네, 저 선영 씨를 좋아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저를요? 네,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정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현이가 선영 씨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눈에 띄게. 아, 그래서 그래서 포기하셨던 거예요? 네, 도현이 제 친한 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간절해하는데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런데 선영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도 정우 씨가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정호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정우 씨는 저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가왔을 때 아, 정호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참 바보였네요. 그러게요. 40년 전에 서로 좋아했는데 몰랐다니. 인생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나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정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이 40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정우 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수 이후로 계속. 저도요. 정호 씨가 제 손을 살짝 만졌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선영 씨, 네, 우리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선영 씨 없는 생활이 상상이 안 돼요. 40년 만에 들어보는 이런 말이 왜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을까요? 남편은 언제부터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정우 씨도 정말 괜찮으세요? 윤경 씨는 윤경이와는 오래전부터 그냥 무미건조한 사이예요. 서로 챙기고 의지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정호 씨 표정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희 부부도 비슷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설렘은 없어요. 오래전부터.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정호 씨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하지만 전영 씨 없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바라봤어요.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어? 응. 어땠어? 친구 만난 거? 응. 좋았어.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봤어요. 정호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가슴이 또 뛰었어요.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선영아, 뭐해? 남편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침대에 던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쉬고 있어. 그래. 나 물 좀 가져다 줘. 응. 알았어. 부엌으로 가면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물을 따르는 손이 떨렸죠. 아, 이게 바람 피우는 기분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물을 가져다 주면서 남편을 봤어요. 고맙다며 웃는 남편. 40년 동안 저를 믿어온 사람. 가슴이 아팠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정호 씨 문자가 계속 와 있었어요. 답장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나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방금 전 고맙다며 웃던 그 얼굴. 40년 동안 저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호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진짜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정호 씨, 미안해요. 저 이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바로 옆방에 있었거든요. 문자가 또 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얘기해요, 선영 씨.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받으면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눈물 흘리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겠지.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정호 씨,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어요. 서로 가정을 소중히 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정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60세에 찾아온 설렘이 분명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에요. 비록 설렘은 없을지라도 서로를 지켜주는 그 마음이 더 값진 거였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했어요. 정말 큰 실수를. 하지만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혹시 저 같은 마음 가져본 분 계세요? 60세가 되어서도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그 이후 정호 씨와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남편한테는 아직도 미안해요. 모르고 있지만 제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60세의 현실인 것 같아요. 설렘도 오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의 선택이 맞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다만 지금은 남편과의 일상이 조금 더 소중해졌어요. 비록 설렘은 없을지라도 서로를 지켜주는 그 마음이 더 값진 거였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책임감을 택하는 것. 나이 들어서도 설렘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늘 평화롭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